이 async 펑션 b를 한번 바꿔보자면 await이 여기 있죠. 첫 번째 await. 그러면 여기까지는 동기 부분이잖아요. 여기 동기 부분이죠. 동기 부분. 그러면 이렇게 일단은 이건 어쩔 수 없이 resolve reject. 예, 동기 부분을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는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return. 네, 요게 여기까지 동기 부분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then 했는데 여기 앞에 const 이런 거 없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return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랬죠. 얘를 밑에처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뭐 별의별 형태가 나와도 제가 말씀드린 공식 따라서 바꾸면 똑같이 다 바꿀 수 있고, 다만 하나, 아까 a 플러스 b 요런 것만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따로 스코프를 제공해야 된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fetch 막 100개씩 날려서 프로미스 실행 활용. 이것도 제가 프로미스 설명할 때 처음에 알려드렸던 그 코드인데, 서버 주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쭉 한 다음에 나중에 promise all 해서 뭐 여기서 p1부터 쫙쫙쫙 해서 뭐 p100 뭐 p1000이 될 수도 있겠죠. 얘네들이 각자 다 뭐 const p1 p2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실제로 많아요. 지금 댓글에도 그 라크님께서 이런 거 하셨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충분히 이렇게 해서 p 뭐 1000까지 있어서 한 번에 나중에 all로 하든 all settled로 하든. 이때 여기서 뭐 이거 1000개 10,000개 해도 되냐, 그게 질문이셨는데 1000개 10,000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일단 자바스크립트 자체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어디서 상관이 있냐, 백그라운드가 아마 힘들어 할 거예요. 왜냐면 제 강좌에서 보시면 요런 것들 전부 다 백그라운드로 간다 그랬죠. 프로미스들. 이게 백그라운드 역할이 브라우저도 있어요. 브라우저. 이 백그라운드가 자바스크립트 엔진, 뭐 운영체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브라우저도 사실상 백그라운드라고 보시면 되고, 브라우저가 이제 네트워크 요청을 보낼 때 아마 그 한 번에 브라우저에서 서버로 보낼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뭐 동시에 12개씩만 처리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점점점 해서 P1부터 P12까지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뭐 그 중에 몇 개 끝나면 그제서야 이제 다음 거 끝내고. 그러니까 동시에 보낼 수 있는 양이 뭐 정확히 12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보내고 그 다음 거 또 보내고 그 다음 거 또 보내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뭐 요청을 뭐 1000개 보내든 10,000개 보내든 그거는 상관없는데, 아마 브라우저에서 동시에 서버로 요청 보낼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서 그 순서대로 이렇게 보내다 보면 좀 시간은 더 오래 걸리겠죠. 완전히 동시가 아니라 한 묶음별로 이렇게 보내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그 결과값들이 결국에 전부 다 들어올 때 이렇게 쓰는 거겠죠. all이나 all settled를 붙이면. 근데 이게 안전성을 올리려면, 이런 경우에서 안전성을 올리고 싶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만큼 끊어서 보내세요. 예를 들어 여기까지 해서 뭐 promise all, 이게 근데 구조상으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뭐 동영상 플레이어 같은 거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P1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먼저 뭐 await을 하든 처리를 해서 얘를 먼저 처리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13번부터 24번까지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서 백그라운드에서 먼저 이렇게 비워주셔도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먼저 처리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는 지금 라크님 상황을 잘 모르겠네요. 25번부터 36번까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기는 한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프로미스 올 안에서 이미지 이름이 저장된 배열을 이용해서 또 많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이게 실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프로미스 올 해서 이게 프로미스 3개가 있다고 치면 이게 이제 배열이잖아요. 배열. 예를 들어 await에서 const result는 results 안에서 맵해서 다시 이렇게 asynch로 하셨다는 것 같은데, 프로미스 할 때 실수 많이 하는 거, 사실 asynch도 그냥 프로미스예요. 프로미스를 좀 문법적으로 다르게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냥 얘도 프로미스라 부를게요. 맵 같은 거에서 프로미스 하면 순서 보장 안 되는 거 아시죠? 여기 이렇게 1번, 2번, 3번 있으면
1번, 2번, 3번에 대해서 얘네들이 순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동시에 돌아간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순서가 중요하면 이런 식으로 코딩하시면 안 되고 for await of를 쓰셔야죠. for await let result of results. for await이 이건가? for await이 여긴가? for await을 제가 잘 안 써가지고 for await 쓸 필요도 없겠다. 그냥 여기서 await 뭐 results 조작 이런 식으로. 여기서 results 조작 이렇게 promise all 쓰는 경우에 이 코드랑 이 밑에 코드랑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요거랑 천지 차이입니다. 얘네는 이 세 개에 대해서 이 조작이 동시에 가해져요. 동시에 가해지고 얘는 순서대로 가해져요. 순서대로. P1 끝난 후 P2 끝난 후 P3. 얘는 P1, P2, P3 조작 동시에 가해지고 얘는 순서대로 되니까 요것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 동시라는 거는 자바스크립트에 동시라는 건 없지만 지금 백그라운드에서 동시에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바스크립트에 동시는 없어요. 백그라운드에서 동시되는 거를 지금 그 동시를 동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사 A님 상황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이미지들 여러 개를 동시에 조작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순서대로 조작하는 거니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미지 여러 개에 대해서 동시에 조작하겠다 하면 요런 코드. 나는 이미지 여러 개에 대해서 각각 순서대로 조작하겠다 하면 요런 코드. 선택입니다. 선택. 그래서 요런 것들이 엄청 큰 차이를 낳아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잘못 생각하시는 게 뭐지? for of 이런 거라고 뭐 promise all을 안 쓴다. 뭐는 쓴다. 이렇게 그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필요에 따라 쓰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동시에 하고 싶으면 동시에 하고 싶다. 어떤 특정 동작들을 동시에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동시에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하면 이렇게 또는 이런 뭐 맵 이렇게 하시면 되고 동시에 하면 안 된다. 나는 반드시 코드의 순서가 필요하다면 P1, P2, P3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오늘 강좌 가장 핵심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일단 머릿속에 이 그림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요 그림 호출 스택과 선언 지도 선언에 대한 지도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매크로 큐, 마이크로 큐 그 다음에 얘네들 합쳐서 이벤트 루프고요. 직접 그림판에 그리지 않고 하는 방법은 일단 처음 하실 때는 없어요.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질 때까지 일단은 손으로 그림 그리셔야 됩니다. 그림판에다 그리면 훨씬 오래 걸리거든요. 손으로 그림을 그리세요. 손으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하시고 이제 그게 익숙해지면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되는데 제가 드리려고 했던 팁은 머릿속으로 그림 그릴 때 솔직히 머릿속으로 이거 다 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머릿속으로 이거 전부 다 그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프로세스로 그림 그리기 힘들어요. 그럴 때 이제 부분적으로 하는 거 그거를 익히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요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콘솔 로그 IA가 있다. 이 코드에서 한번 요거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전체 흐름이 궁금할 때도 있지만 이런 거 궁금할 때 있잖아요. 코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있고 나는 부분적으로만 궁금하다. 딱 요 결과만 궁금하다. 그런 때 있죠. 이 결과만 궁금하다. 그럴 때 분석 어떻게 하냐면 그럴 때 일단 처음부터 분석을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스코프와 호출 스택 그 두 개죠. 스코프와 호출 스택. 특히 IA 이런 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내가 지금 현재 스코프에서 I라는 것과 A라는 것에 접근이 가능한가 아닌가 그리고 접근 가능하다면 그 값은 무엇인가 그것만 보시면 되잖아요. 접근이 가능한가 아닌가 가능하다면 값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부분적으로 그리시면 돼요. 부분적으로. 일단 내가 접근이 가능한가 그거 보려면 스코프 체인 따라가야 되죠. 그럼 스코프 체인만 그려요. 어노니무스부터 출발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스코프 체인만 그리자면 지금 내가 for 이 for문 안에 들어있고 for문 안에는 변수는 없네. 변수는 없네요. 변수 없고
폴문의 부모인 if, if가 있네. if 안에는 변수가 있고 a는 대충 3이네. 이런 식으로. 얘 더 부모 스코프. 펑션 a가 있네. 펑션 a 안에는 a가 있고 얘는 4고 y가 있는데 y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선언이 아닌 거 보니까 더 부모. 부모의 y겠구나 해서 거꾸로 찾아 나가는 거예요. 거꾸로. 어노니무스의 y를 true로 바꿨겠구나. 이런 식으로. 제 옛날 강좌 보고 오시면 저는 반대로 어노니무스부터 해서 이 선언에 대한 지도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코드가 막 1000줄 만줄 됐을 때 너무 버겁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에서 거꾸로 이 스코프 체인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보이는 게 i와 a 찾으면 되는데 for에는 ia 없고 아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for에 ia 있죠. for에도 i가 0이잖아요. 이거 저도 자주 하는 실수인데 여기가 블록이죠. 여기가 블록인데 이렇게 여기가 블록인데 이 부분도 사실상은 이 블록 아니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죠. 저도 자주 하는 실수. 그러니까 사실상 이 for 블록 안에는 i도 들어있는 거죠. 요거를 제가 실수를 했네요. 그러니까 i는 0이 있고 i는 1이 있고 i는 2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콘솔 로그 ia 했을 때 i는 뭐 0이고 a는 요거겠죠. 위에서부터 이렇게 찾아 나가면 되니까. 그래서 0, 3, 1, 3, 2, 3 이렇게 나오겠네요. 얘는 0, 3, 1, 3, 2, 3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for 이런 방식도 있거든요. 여기서 리절트 조작 이런 거를 여기다가 let array를 선언을 해서 여기다 push를 먼저 해요. 그냥 promise만. 그래서 for문에서 다시 배열을 만드는 방법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push로 promise들을 여기다 싹 가둬놓고 나중에 마지막에 await 그래서 for문에서 다시 꺼내서 얘는 동시죠. 동시.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맞다. 그거 설명드려야 된다. 이제 생각났어요. 클로저. 클로저 문제.